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인테리어를 할 때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비용을 들여서 모두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외관이나 디자인에 치우쳐서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돈, 시간 모두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하기 전에 놓치면 큰일 나는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도 완벽하게 신축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게 구축인가요? 구축 아파트의 기준이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우리 집이 구축인지 신축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법령으로 몇 년 이후부터 구축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딱 정해드려 볼게요. 저는 2009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주택 품질 향상과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면서 2009년 주택의 성능 관련 법규가 전반적으로 강화됐어요. 공동주택의 단열, 환기, 설비, 층간소음, 욕실, 방수, 주차, 소방, 창호, 내진 설계까지 주거 환경이 전반적인 기준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신축과 구축이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2009년은 건축 허가를 받은 기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011년 이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부터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축 아파트 고친다고 신축 같아질까요? 그럼요. 구축 아파트도 최신 단열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아파트처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축은 어차피 대부분 다 철거하고 설비나 방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제대로 해두면 평생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열은 물론이고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완벽하게 새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것 꼭 확인하세요. 구축 아파트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누수일 거예요. 화장실이 2개나 있다 보니까 아랫집과 누수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고치지 않고 한 개의 화장실만 이용하다가 모르는 척 집을 팔아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종종 있어요. 또 집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 세입자가 살던 집들 중에는 하나의 화장실만 이용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의 계획도 입주 일정도 모든 게 다 뒤로 밀리고 아랫집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사를 하기도 전에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미리 누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건 아랫집에 물어보는 거겠죠.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아랫집에 먼저 내려가셔서 누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설비 업체를 불러서 소재구도 한번 싹 청소하면서 누수 흔적이 있나 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수 배관 근처에 석회질 고드름이나 콘크리트 크랙 주변에 물이 탄 흔적처럼 오랜 시간 반복된 큰 누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남긴 흔적은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누수가 일어난 다음에 이를 수습하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때문에 일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요한데요. 먼저 집을 매수하면서 누수가 있는지 집 주인에게 꼭 물어보시고요. 계약을 할 때는 누수 관련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매도인조차 몰랐던 상황이라면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꼭 특약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누수가 있다고 말을 한다면 누수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 전문가를 꼭 불러서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수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누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누수와 세대 내부에서 사용되는 물에 의한 누수로 나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외벽의 크랙이나 실리콘 코킹 불량으로 빗물이 세대 내부로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요. 6개월 사이에 58도나 차이가 나는 극악의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샤시의 실리콘이 갈라지거나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면 세대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수관 사이에 방수층이 깨지게 되면 빗물이 세대 내부나 아랫집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부 우수관을 가릴 때는 합방 공사를 꼭 해주셔야 해요. 장마 때 발견이 늦어지면 아랫집은 물론이고 우리 집 마루까지 다 썩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세대 내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누수로는 욕실 방수층이 깨졌다든지 난방 배관 파손, 급수 배관 파손, 하수 배관 손상, 스프링클러 누수까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 관리 소관이 바뀌게 됩니다. 옥상 방수 하자에 의한 누수, 외벽 크랙에서 발생한 누수, 오수관에서 발생한 누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까지 이 네 가지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거라 책임이 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욕실 방수층이 깨지거나 난방 배관 파손, 급수 배관, 하수 배관 누수, 샤시 실리콘이 노후화돼서 발생하는 누수는 관리 책임이 각 세대에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해요. 특히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집이 동배관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이상이 없어도 언제든 누수가 발생할지 모르니 동배관은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배관 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시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보상 한도가 좋은 상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샤시 실리콘은 아파트 게시판을 보면 실리콘 코팅이란 걸 공동 구매할 때가 있어요. 실리콘 코팅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서 외부 샤시 주변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쏘는 공사라서 우리 집만 실리콘 코팅을 한다면 비싸겠지만 아파트에서 공동 구매로 진행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발코니 다시 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확장 보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바로 실외기실입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외벽을 보면 실외기를 난간에 걸어두고 했잖아요. 요즘도 바깥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지정된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면 외부에 실외기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실외기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외기실을 꼭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공사했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계획한 거 다 엎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외기실은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은가요? 실외기실은 보통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의 일부를 실외기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올수록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발코니에 실외기를 두면 안 되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발코니 전체가 뜨거워지고 여름 내내 발코니 샤시를 열어두어야 해요. 그래서 발코니에 먼지도 가득하고 시끄럽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안방 샤시를 조금 줄이더라도 별도의 실외기실은 꼭 만들어주세요. 구축 아파트의 실외기실을 만들 땐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실외기실의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브랜드마다 실외기의 크기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공되는 실외기의 크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외기 옆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실외기보다 80cm 이상 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단내림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이때 에어컨 업체와 협의를 해서 에어컨에서 실외기까지 가는 필요한 배관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확인해서 에어컨의 위치나 방향을 제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외기실을 만들려면 샤시를 꼭 교체해야 돼요. 외부 샤시의 크기를 줄이고 실외기실 내부로 셔터 샤시를 제작해서 겨울에는 닫고 여름에는 열기 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실외기실로 들어가는 문도 단열이 잘 되는 터닝도어로 꼭 제작해야 합니다. 원래 건물 외부에 둬야 하는 걸 내부로 들어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외기실의 열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단열과 차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는다면 저는 전열 교환기도 꼭 설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천장도 뜯고 벽도 뚫어야 하잖아요. 구멍 몇 개 더 뚫고 배관도 같은 루트로 이동하면 되니까 그 김에 전열 교환기도 설치하자는 거죠. 전열 교환기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24시간 환기가 되고 집에 냉기나 온기를 유지하면서 환기가 되는 시스템으로 요즘 아파트에선 필수템입니다. 다만 필터 관리가 필수인데 이거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필터를 교체하기 어렵지 않은데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우리 집에 맞는 필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신경도 써야 하고요. 또 덥고 춥고 먼지가 많은 실외기실에 나가서 이 복잡한 기계를 열고 작업해야 하는데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보일러를 만드는 경동 나비엔에서 전열 교환기 시공과 필터를 교체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알루미늄 샤시 무조건 교체하세요. 우리 집이 구축 아파트인데 알루미늄 샤시다? 이건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샤시는 바깥에 냉기, 열기 다 들어오고요. 크롬 차단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하세요. 안 좋은 건 알지만 예산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제일 먼저 샤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샤시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몰딩, 히든도어, 대면형 주방 다
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이샤시 같은 일반 플라스틱 창호도 감봉이 얇은 유리로 되어 있거나 유리에 크랙이 있다면 샤시의 단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꼭 교체하셔야 하고요. 여건이 안 된다면 유리만이라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샤시도 한 10년, 15년 쓰면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요즘 나오는 샤시들은 워낙 팩도 좋고 샤시 내부에 전열 교환 기능 같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들도 탑재되어 있어요. 또한 디자인을 위해 샤시의 프레임은 점점 얇아지지만 단열의 기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오래된 샤시는 교체하면 좋죠. 하지만 10년이 지났어도 페어 유리로 된 하이 샤시는 유지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샤시 프레임에 필름만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이런 걸 말해주는 곳이 별로 없는데요. 샤시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필름을 랩핑하게 되는데 저는 샤시에 필름을 랩핑할 때 꼭 샤시 손잡이는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샤시 손잡이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손잡이가 망가지면 창문을 열기도 힘들고 디자인도 투박해서 손잡이는 꼭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손잡이도 디자인만 선택하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호환되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낡고 오래된 손잡이를 다시 달지 말고 예쁘고 안전한 손잡이로 바꿔주세요. 샤시 브랜드는 어떤 제품이 제일 나을까요? 저는 특정 브랜드의 샤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샤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군, 3군 브랜드들도 단열이나 방음 같은 샤시 자체의 기능은 브랜드 상관없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샤시 브랜드들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나의 예산에 맞는 샤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고객들도 모르고 인테리어 업체도 몰라서 권유하지 않는 내용인데 각 지자체마다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는 BRP 지원 사업이라는 융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건축 완공 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호나 노후화된 수도 설비 교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사업 기준이 바뀌는데 올해는 샤시 시공비의 70%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도 꼭 활용해 보시고 인테리어 예산에 있어서 부담을 낮출 수 있죠. 구축 아파트는 아무리 예뻐도 이걸 대충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단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샤시를 바꿨으니 우리 집은 따뜻하겠지? 이런 생각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샤시는 좋은 등급에 완벽하게 시공을 했는데 그 주변 벽체에 단열이 엉망으로 시공되어 있다면 바람만 안 들어오지 냉기가 그대로 실내로 다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샤시 주변의 벽면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벽체의 단열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시공사를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15년 정도 사시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 집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살면서 너무 추웠다고 처음에는 샤시 교체만을 요청하셨는데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단열 상태가 엉망이라 샤시를 교체해도 냉기가 그대로 내부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샤시와 함께 기존 단열재도 다 뜯어내고 외벽 단열을 모두 다시 시공했어요. 벽지에 가려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샤시와 단열은 꼭 함께 바꿔야 하는 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공해야 제대로 된 단열인가요? 단열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외부와 맞닿아 있는 외벽과 샤시 주변부는 30mm 아이소 핑크로 빈틈없이 채워주고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3M 단열 테이프로 테이핑한 후에 그 위로 30mm 강목으로 각상을 뼈대 시공합니다. 그리고 그 강목 사이에는 30mm 아이소 핑크로, 강목과 아이소 핑크 사이에는 폼으로 시공한 후에 마감판으로 석고보드를 시공하게 됩니다. 오래된 전기 배선과 무전 차단기, 그냥 두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집이 이렇게 생긴 로맥스 선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교체하세요. 로맥스 선은 하나의 피복 안에 두 개의 선이 같이 들어있어서 색만 구분해서 쓰면 되니까 편해서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근데 로맥스 선은 피복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어 있으면 바스러지게 됩니다. 피복이 손상되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선을 써야 하나요? 피디님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선이 굵은 2.5 스퀘어 단선 HIV 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퀘어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전선의 굵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선이 굵으면 용량이 큰 전기도 견딜 수 있고 스퀘어가 굵을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가격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얇은 1.5 스퀘어와 2.5 스퀘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사용하는 조명은 1.5 스퀘어로 사용하고 콘센트는 2.5 스퀘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2.5 스퀘어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명을 연결하면서 이런 부속에서 1.5 스퀘어는 선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작업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2.5스퀘어 선이 부족하다고 현장에 굴러다니는 1.5스퀘어 선으로 한두 군데의 콘센트는 시공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전선을 가지고 오는 게 귀찮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고작 몇 미터 사용하려고 전선에 원로를 또 까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질책할 수 있으니까 일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1.5스퀘어 전선으로 콘센트를 증설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도 점점 많아지고 점점 큰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아예 1.5스퀘어는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갈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신형 가전들 때문입니다. 요즘은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가전들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수입 인덕션과 오븐 같은 경우에는 2, 3구를 한 번에 강한 불로 조리하면 차단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방에서는 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 각각 차단기를 따로 달아서 단독 배선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집 누전 차단기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테스트 버튼이 없는 구형이 달려 있으면 그건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메인 차단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선풍기가 망가졌는데 냉장고까지 꺼지게 되는 거죠. 만약 잘 모르겠다면 배전함을 딱 열었는데 우리 집 누전 차단기가 검정색이면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차단기에도 분명 수명이 있고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 돈이 좀 들더라도 인테리어를 할 때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인테리어는 예쁜 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편하고 오래가는 집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돈이 아깝다고 기초공사를 대충 하면 돈도 2번, 3번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테리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